우리 사람도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세포가 계속 분열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에 꼭 필요한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을 뭐 탄단지다, 비타민 A다, B다 이렇게 분석할 것이 아니고 자연이 준 그대로의 형태를 먹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영양이 불균형이 되고 또 효소가 파괴된 상태, 가짜 음식, 음식 모형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은경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신진대사의 저하 때문입니다. 점점 세포와 조직과 또 호르몬의 분비나 간이나 또 장의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특히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간과 장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은 지방을 분해해야 되죠.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가 간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음식을 소화시키고 일을 했기 때문에 간이 지쳐서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 염증이 많은 상태는 다이어트가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도 노폐물들을 계속 내보내는 일을 해왔는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어져 있을 경우에는 다이어트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저는 이해가 되는 말이거든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몸에 독소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염증이 계속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많으면 지방 분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똑같이 먹었는데 살이 잘 빠졌다고 하는 반면 위염이나 여러 몸 곳곳에 염증이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만들고 간 기능과 장 기능을 내가 올릴까? 요거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지방은 서서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많이 좋아하시거나 흰 쌀밥을 너무 고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뱃살이 좀 많이 찌고 지방간도 생기면서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체는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들어올 때 이 혈당 유지와 또 지방이 쌓이지 않은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면 흰쌀밥, 또 밀가루 음식, 우동, 국수나 떡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일단 혈당 분해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혈당으로 전환이 되고 이 혈당을 또 빠르게 저장해야 되다 보니까 간에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지방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인슐린의 문제, 또 당뇨 전 단계와 당뇨병의 문제 다 이어지는 고리 안에 있는데요. 정제 탄수화물은 입에서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좋아들 하시고 또 끊기가 어렵다 하시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라면 반드시 자연의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흰 쌀밥 대신에 현미가 중요하겠죠. 현미, 잡곡은 거친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서 혈당 속도를 빠르게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현미나 잡곡만 복합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과일도 있고요. 고구마나 감자도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로 밥만 고집하시기보다는 고구마를 한두 개를 드시고 식사를 마칠 수도 있고요. 과일을 통해서도 식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음식을 식사로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함께 있는 섬유질이나 수분이나 비타민, 미네랄들이 모두 다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쌀밥만 먹었을 때의 부족한 영양소를 다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성분들, 당분을 태워주는 다양한 영양소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이 있습니다. 진짜 음식이라는 것은 자연이 준 최대한 그대로의 모습을 먹는 것을 진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진짜 음식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공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세포는 무려 50종의 영양소와 거기에 이 소의 혈청 성분인 아주 다양한 영양소까지 같이 배양액으로 줘야만 세포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우리 사람도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세포가 계속 분열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에 꼭 필요한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을 뭐 탄단지다, 비타민 A다, B다 이렇게 분석할 것이 아니고 자연유전 그대로의 형태를 먹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유전 그대로의 모습, 이것이 진짜 음식이고요. 자, 이것을 가공한 형태는 가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저는 영양이 불균형이 되고 또 효소가 파괴된 상태, 가짜 음식, 가공식품, 음식 모형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생긴 건 음식이고 먹으면 배는 부르긴 한데 장기간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건 영양의 불균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짜 음식의 경우에는 과일, 채소류, 견과류, 버섯류, 이런 해조류 같은 자연의 음식, 이런 것들은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영양과 함께 살아있는 효소가 작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또는 항상 너무 가열 조리된 음식만 먹다 보면 효소가 파괴된 상태라는 거죠. 효소는 42도가 넘어가면 또 파괴가 되기 때문에 먹고 튀기고 찐 그런 음식만 먹게 되면 내 몸의 효소를 계속 고갈시키고 효소 부족 상태,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효소가 없는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우리가 과식하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과식한 음식을 보면 저도 옛날에 빵 중독증이 있었는데요. 하나만 먹고 만족하지 않고 막 2개, 3개, 4개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도 과식하기 쉽고 맛있게 지은 흰쌀밥도 과식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가열 조리되고 가공된 것들은 과식이 쉬워요. 한마디로 효소가 없는 음식은 과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일로 과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채소로 과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안 됩니다. 네, 그 이유는 효소가 아주 풍부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체는 적당한 효소가 들어오면 과식이 안 되게 원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식한다는 것은 효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모든 음식을 먹고 우리가 결국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에너지와 피와 살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중심에 이 효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을수록 과식은 멀어지고 가짜 음식, 가공식품 먹을수록 과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꼭 시니어분들께서는 효소가 풍부한 진짜 음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비싼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산균은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장은 원래 유익균과 유해균이 아주 공존하고 있는 큰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의 상태는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정도로 수치가 좀 적어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깨졌을 때는 좋은 유산균을 먹어서 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산균을 날마다 먹는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에 유익균이 늘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무엇을 먹고 사냐면 바로 식이섬유와 올리고당류, 프룩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을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근데 이걸 먹지 않고 유산균만 늘 먹는다? 평생 먹는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돈을 좀 낭비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 여러 식이섬유와 그런 올리고당류들을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장내 미생물이 싹 초토화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달, 길어야 2달 정도만 유산균을 심어주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또는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항생제에 의해서 또 모든 균들이 또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다시 한번 유산균을 먹으면서 유산균의 먹이도, 과일도 같이, 채소도 같이 섭취하시면서 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1달 내지 2달 드시면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먹는 이 습관을 하시게 된다면 비싼 유산균을 그렇게 굳이 드실 필요가 없겠죠. 시니어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에 뭐 쌀밥이나 뭐 다양한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인체에 효소를 공급해 주면서 아주 중요한 장기인 간과 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제철 과일로 한 3가지 정도 과일을 500g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과일로만 식사를 하시면 이 영양소가 간과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우리 몸에 효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으시고요. 또 노화 방지, 또 여러 효소 공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요. 아침 식사만큼은 500g의 제철 과일 꼭 씹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